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잡기 취용 부분 보시겠습니다. 160페이지 하단입니다. 또 유정하는데도 갑자기 무정하게 됨이 있으니 어떤 경우인가? 앞에 이제 유정과 무정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정하다가 무정으로 갑자기 바뀐 경우입니다.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반대의 경우 또 이 다음에 나옵니다. 갑이 진월에 생하고 임을 만나 인격을 이루는데 또다시 병을 만나는 경우에는 인수는 본래 내 몸을 설하여 숙이니, 그러니까 그래서 인수가 좀 인수격에 식상으로 설하는 것이 있으면 조함으로 격을 이룬 것 같으나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쉼표가 하나 넣어야 되죠. 인 점을 찍고요. 그렇죠. 화가 토를 생할 수가 있어서 거의 다시 또 진중에 물을 돕게 되어 인의 격이 막지 못하니,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미 천간로 투출하고 지지에서 또 신이나 자와 회합해야만 투출된 병도 장애가 되는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투출한 것을 지지에서 방해할 때 그 방해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죠. 투간했는데 그래서 성격이 된다면 유정인데, 다시 여기에 또 투간자가 하나 있어서, 여기서는 꼭 이 투간은 월지에서만 투출할 필요는 없죠. 투간에서 방해하는 글자, 이 방해는 지지에서 방해죠. 그러니까 지지와 합세해서 방해하는 거죠. 그때는 이게 패로 되니까 이게 유정에서 무정으로 갑자기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 지지, 방해하려고 하는 지지, 투간자와 합세해서 방해하려고 하는 지지를 이제는 다시 뭔가 방해를 못하게 하는 글자로 화를 하게 해주는 그 삼합이 오면 구응이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갑이 진월에 생하고 이미 투출한 인격을 이루는 경우에 비록 병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도 지지에서 술의 자리를 만나 술과 진이 충하면 두 토가 충하여 토가 동요하게 되므로 천간에 이미 원령에 통문하기가 어려워서 인격이 이루지 못하니, 이라는 것이 모두 유정하다가 갑자기 무정하게 되어 부에도 귀하게 되지 못하는 경우이다. 일단 투간자만 보면 성격하는 것처럼 보여서 유정하다고 판단이 될 수 있었는데, 그 투간자의 성격되는 상황을 지지에서 삼합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이, 그러니까 다른 투간자가 지지의 방해자를 돕거나 아니면 지지에서 서로 뭐 충원해서 강해져 가지고 천간에 투간한 자를 돕거나 해서 격을 깨트린 경우, 이때는 유정해 보이는데 갑자기 무정한 걸로 바뀐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써놓고 보면 더 분명해지죠. 갑이 진월생인데
임인이 투관하고 병을 만나. 인수는 본래 설신을 기뻐하니 병화 수기로서 마치 성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은 생토할 수 있어서 진중 무토를 돕는 듯하니 인격이 불창하다. 임수를 극하게 되는 거죠. 좀 생각해 볼 것은 지금 병이 동주에서 지지에 있는 토를 돕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천간 임수가 병화를 제압하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이 말은 진이 임수를 극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천간에 있는 임수를 지지에 있는 진토가 극하려면 임 밑에 있는 지지와 연결이 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상태로만은 임수가 지지에 있는 진토의 극을 받는다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사평균자는 이런 상황이라면 나중 결국은 임수가 극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상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 상태만으로는 극을 받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그 진토가 지지에 있는 진토가 천간에 있는 임수를 극하려고 하는 글자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암중으로 숨겨진 영향을 구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 임수에 대해서 진토가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고 어쨌든 불안한 상태인 건 맞다. 격국이 깨질 수 있는 상태인 건 맞죠. 잡기 원령이 투출하는데 만약 본기가 아니라면 그 투출한 게 확실하게 머물 수 있는 것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불안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특히 투출하는 것이 수라고 할 때는 본기 토와 좋지 않은 관계이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할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원령 본기에 암극을 받는다. 직접적인 극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죠. 투출한 수가 화를 보면 화가 반대로 원령 본기를 생하는지를 보고 토를 도와 수를 극하는지를 본다. 어쨌든 우려는 있는 거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극이 이루어질지는 수와 토와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밑에 지지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정확하게 토가 수를 극할 수 있는 겁니다. 암극 이런 걸로 그 우려는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직접적인 극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다만 이때도 불안하긴 하죠. 그래서 그 격이 깨질 우려가 있는 그 상황인 것은 분명하죠. 임수가 투관하고 병화가 투관했는데 지지에서 수국이 생겼다. 그러면 임수가 확실히 병화를 제압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투출한 병화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 병화도 장애가 없다가 아니라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해줘야 되죠. 수가 왕함으로 병이 생토하여 극수함도 견딜 수 있다. 이미 월지 진토는 대부분 수로 화해서 토의 성질이 얼마 남아있지 않죠. 이미 투하면 편인격인데 병을 만나면 식상투수하지만 오로지 지지에서 절대적으로 인성의 국으로 지지해야
수국을 이룬 후에 추출한 병은 비로소 수기로서 작동하고 장애가 없다. 이런 구조에서는 임수는 실제로 효신이 된다. 그렇죠. 편인이 식신을 보면 효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인을 제압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임수가 편인이 효신이 되기 때문에 재를 써서 식신 재를 써서 제압을 해야 되죠. 그래서 토가 필요한 겁니다. 갑이 진월생이고 임수가 투간하면 인인데 비록 병이 노출되지 않고 지지에 술을 만나 술과 진이 충하면 양자는 월이 충하고 토가 동하는 것이며 투간한 임은 원래 통하기가 어렵게 되고 인격이 불성하니 부하지만 불귀하다. 부하지만 불귀하다는 것은 인성이 작용을 발휘할 방법이 없으니 불귀하다. 그러면 왜 부할까? 토왕한 것은 재죠, 재. 인격이 불성하니 진중에 암물을 재로 간주한다. 본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귀는 아니고 부는 가능하다. 귀가 안 되는 것은 인성을 용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 성격이 되면 부귀가 같이 있죠. 지금 이런 구조는 성격이 되기 힘든 구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재관법으로 보는 거죠. 재관법. 재관 위주로. 그런데 재기가 왕하죠. 그래서 일단 부귀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임수는 약해진 일간을 돕죠. 임수가 생일간. 그래서 격국에서 써먹지 못하고 일간에게 힘을 보태주는 정도. 그래서 그냥 귀와는 좀 거리가 있고 부할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격국은 비록 깨졌지만 이 깨진데도 영락을 권영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파하면 저것이 남고 저것을 파하면 이것이 남는다. 두 가지가 모두 온전하게 어렵다. 만약 두 개의 길에서 결신간에 전투하면 패처는 잃는 것이고 승처는 얻는 것이며 모두 온전하게 하지는 못한다. 격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재관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평진전 재검토 제가 써놓은 거 보시죠. 인수격이 불성격하는 것은 임수의 통근이 불가해서 불성격하는 것이 아니라 동주 재극인으로서 투간자를 취하지 못하고 월지 본기를 보니 충으로 동탕되니 월지 본기도 격국용신을 취하지 못하여 본래부터 불성한다. 즉 본래 귀를 논하지 못하며 다만 재성이 왕하니 그것을 보아 부는 가능하다고 이해해야 된다. 여기가 조금 가필한 부분이 이제 보여집니다. 지금 요 설하고 선생의 그 내용은 뒤로 가야 됩니다. 위치를. 그리고 인격의 성격과 파격을 구분하는 기준이지 부귀와는 관련이 없다. 부유하지만 귀할 수 없는 이유는 탁하여 막지 못할 까닭일 뿐 인성을 쓰지 않아서
귀하지 못하고 부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원래 인격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내용은 여기로 들어가야 되죠. 이제 여기 이 부분은 사실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 뒤에 저 부록에 다른 원문에 없는데 누군가 좀 더 설명을 추가적으로 상세히 덧붙이고자 넣어놓은 기억인데 뭐 그닥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유정한데 갑자기 무정하게 되는 자는 반드시 배치가 어떠한지를 봐야 된다. 예를 들어 갑이 진월인데 병화가 년에 그리고 월이 임진월이면 병화는 임수에게 제어되며 갑목의 수기가 될 수가 없다. 만약 갑일 병인시이고 병이 시에 있으면 진토와 떨어져 있으면 병화가 설수한 수기이고 토를 생하지 않는다.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할 방법이 없으면 신과 자와 회하면 인격이 청해지고 병화를 사용하여 수기로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반드시 이치를 보아야 하는 바 하나의 예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임수가 진에서 투출하면 수는 허부하게 노출되는 것이니 사용할 수 없어서 인격을 취할 수 있으되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만약에 임수가 진에서 투출하면 일단 수의 그 기운이 있기 때문에 허부하게 노출된 거죠. 그래서 인격을 취할 수 있으되 불성하는 것. 인수격인데 인수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부자이되 귀하지 못하며 탁하여 막지 못한 것이지. 그래서 불청하다. 인수가 인수격 격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성을 취용하지 못하여 부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수격과 제격, 부자격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이 성립된 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건 아니죠. 성격이 되면 제격이든 부격이든 성격이 되면 다 부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설명은 인수를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 인수는 성격되지 못하고 투간하고 그러니까 투간하는데 지지해서 받쳐주지 못하는 경우죠. 그러면 투간자로서 격을 잡는데 그 격을 받치지 못하니까 그 격이 불성하는 거죠. 성격되지 않았습니다. 부기를 논할 수 없는 거지 일단은. 그런데 다시 왕한 기운을 보니까 그게 재성이다. 그러면 재관법을 따라서 재와 관성의 동태를 보아서 사주팔자를 판단할 때 부자일 가능성은 있다. 그 말이지 격이 인수격의 격용신을 못 쓰고 재성을 써서 그렇다는 건 아니랍니다. 격의 성격은 이루어지면 부자든 귀하든 다 가능한 것이죠. 이게 지금 설명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잡기 인수격 이건 그런데 병을 보면 식상토수이다. 그러나 식신이 인성에게 직접 극제를 당하니 설수가 불가하다. 이것은 유력 무력으로 논해야 된다. 병이 투하는데 만약 인에게 극을 당하지 않으면 또 무를 생하는 혐의가 있다.
식상설수와 식상설기는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설수는 이게 그 수기입니다. 수기. 설수는 명주의 뱃속에 어떤 것들이 있는 것으로서 빼어난 기계가 드러나는 것이다. 원래 있는 거죠. 그런데 드러나는 겁니다. 설기는 몸을 설하는 것으로서 명주에서 기를 빼라는 것, 탈기, 더욱 쇠약하게 하는 것이다. 만약 설수가 필요하면 설이 유력해야 하며, 수기가 되려면 그 수기가 유력해야 되죠. 그렇지 못하면 뱃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목화통명 같은 거 생각, 대표적인 그 토수입니다. 식상 토수. 갑일병인시에서 진토와 서로 떨어져 있어서 병화가 설수하고 진토를 생하지 못한다. 그래서 수기다 되죠. 병화가 이때는 수기이다. 그 근거는 병화와 진토가 동주가 아니고 서로 떨어져 있어서 진중무토를 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안에는 곧 천간과 지지의 명확한 격하에 작용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있다. 하지만 떨어져 있음은 한주죠. 일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일주 이상. 동주에 있는 경우는 떨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간과 지지가 작용하는데 만약 일주를 격하에 있으면 부작용한다. 이것은 천간이 지지에 뿌리바가 통근하거나 완전히 다르다. 통근은 떨어져서 가능하죠. 통근은. 천간이 지지에 통근하는 것은 격주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통근과 작용은 다르게 나타난다. 유력, 무력은 통근이고 작용은 관계 발생이다. 따라서 거리가 멀면 관계 발생에 영향을 준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을 봐야 된다. 이것은 작용이죠. 작용. 관계 발생. 연결이 있어야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통근은 그냥 지지에 천간을 받쳐주는 역량이 있는 점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지에 뭐 같은 오행이랄지 지장간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이런 구조, 병화가 연간에 있고 임진월, 갑자일, 신시. 신을 만나고 잘 만나면 수국 인성국인데 인격이 청해지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병을 용하여 설수하지 못한다. 이때는 여전히 지위를 보아야 하고 하나의 예로 말할 수 없다. 인격이 안정된다 이거죠. 지지에 서인을 지지해주면 용병하여 설수하는지 여부는 위치를 보아야 한다. 이런 조합은 지금 현재 임수와 병화가 붙어있기 때문에 병화를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식신설수를 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임진월인 경우 이미 진에서 수출하면 수가 불호하니 격국이 될 수 없고 만약 지지의 수국이 되면 인격을 취할 수 있게 되지만 불성 이루어지지 않으니 부하지만 불귀한 것은 탁하고 불청할 때문이며 인을 취용하지 못하여 북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뭐 내나야 취용하는 재성 자체도 임인이 투출했는데 어떤 간에 인은 허부하여 취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격국용신이 불가하고 취용하는 재성 자체도 좋지 못하다. 즉 그 중심은 암중재에 있으니 오로지 부할 수 있을 뿐이고 귀할 수는 없다.
여기 이 앞에까지가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번으로 해놓고 이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서라우 선생이 말한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고요. 다른 하나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이거 보면 무정하지만 마침내 유정하게 되는 경우, 아까는 유정했다 무정하게 된 경우인데 진짜는 반대로 무정하지만 유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개수가 진월에 생하고 무가 투출하여 관격을 이루고 다시 신이나 자와 회합하여 수국을 이룸이 있는 경우. 지지가 비겁국이 되어버렸죠. 투출한 간과 해지한 지가 상극한다. 그러나 그걸 당하는 것은 바로 겁제다. 그러니까 관성이 투출해서 지지의 비겁국을 이루는데 관성이 극하죠. 그래서 월겁이 관을 쓰는 것에 비유할 수 있으니 거기에 무슨 상함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가령 병이 진월에 생하고 무가 투출해서 식신격을 이루고 다시 이미 투출하여 칠살격을 이루는 경우에 이것은 두 간이 함께 투출해 상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걸 당하는 것은 바로 편관임으로 비유하자면 식신격이 칠살을 대동하여 칠살이 식신에게 제압하는 것과 같아서 두 경우 모두 격이 아름다우며 국이 더욱 귀하니 이런 것들은 무정하자 마침내 유정하게 된 것이다. 이 죄는 식신 대살이죠. 식신 격인데 살성이 오는 경우 식신의 쓰임이 발휘되는 것이죠. 오히려 좋은 것입니다. 위의 것은 관봉겁제죠. 관격의 비겁을 만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관이 그 쓰임을 바라는 거죠. 유정무정의 논법은 실은 잡기격의 기륭신에 대한 말이다. 이것을 이게 결국은 뭐 이렇게 요약이 되겠죠. 길격은 원래 유정하고 흉격은 무정하다. 성격은 유정하고 폐격은 무정하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실은.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지금 보면 개가 진월생이고 무토관이 투출하고 신이나 자를 만나서 수국이 이루어지면 투관과 해지가 서로 상극하죠. 그런데 극을 당하는 자가 수겁제이니까 예를 들면 월겁 용관이라면 도리어 성격을 돕는다. 그러니까 무정에서 갑자기 유정으로 바뀐다. 이걸 좋게 바뀌는 거죠. 월겁이 관에게 극제되니 마침 월겁격의 성격 조건에 부합한다. 월겁 용관 이런 거죠. 무정하다고 말하는 것은 겁제의 흉신이니 무정하다는 것이죠. 겁제가 흉신이니까 이것이 극제되니 유정에 변하는 것이다. 왜 월겁격으로 보면서 투출한 관이 극보라는 것으로 보고 관격의 겁제를 만나 분관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가? 주차의 문제가 있다 이거죠. 변격 중에서 먼저 지지 삼합국이 먼저 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잡기격 중에서 삼합국으로 세가 이루어진 것이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먼저 삼합으로 전격하는 걸 주의해야 된다. 월지가 포함된 삼합국이고 본기투관시 변격이 왕한 기인데
본기 투간자와 상극하니까 성격 여부를 보아서 격국을 취한다. 그러니까 무토가 본기인데 무토가 투간했다. 그러면 1번 투간자로 전격한다 하는 것에 따르면 지금 무관이기 때문에 관격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지가 월지 포함해서 삼합이다. 그러면 이게 왕기이기 때문에 그냥 월지에서 투간한 본기보다 더 왕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선해야 된다. 중한자를 우선해서 그래서 이것은 월겁이죠. 수국이니까요. 월겁격에 관성이 투간했다. 관성이 상신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1차 상신 뭐 이렇게 얘기하죠. 비겁격은 월겁 건록격은 두 개 있었잖아요. 하나만 있어도 되긴 하는데 하나보다는 같이 세트로 다니는 것이 더 확실하죠. 이게 지금 이게 그 말입니다. 투간한 본기 관성을 격을 잡지 않는다. 자, 어쨌든 이 뒤에 병이 진월에 생했다. 무토 식신이 투출하고 임수 살도 투출해서 양간이 병투하는데 상극한다. 그런데 그걸 받는 자는 편관, 칠살이죠. 식신대살 또는 살봉식재처럼 두 가지 모두 좋은 격이고 더 귀한 격이다. 그러니까 식신이 투출하는데 본기가 식신격인데 다시 임수살이 투출해서 식신대살 성격이다. 그런데 시각을 바꾸어서 말하면 지지에 만약에 살국을 이룬다면 임수살이 투출하면 살격이고 무토 식신이 투출하니까 살봉식세로서 이것도 성격이다. 즉 원문이 식신대살, 살봉식세 두 가지를 논하는 것은 경중을 가리는 격을 상정한 것이다. 여기서 무정은 살이 무정한다는 것이다. 무정하다는 말은 흉신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잡기 취용을 올 때 1번 잡기에 한해서 투간자가 중심이다. 그래서 단투하면 단용, 그 다음에 병투하면 병용, 그 다음에 투간 해지하면 이것도 병용. 모두 성격을 도우면 유정하다. 병투나 투간 해지에서 성격을 도우면 유정하다. 투간자 중심이다. 두 번째는 유정에서 무정으로, 무정에서 유정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그냥 유정은 선신, 성격, 무정은 흉신, 패격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격되었다가 폐격으로 바뀐다 할지, 폐격이었다가 성격으로 바뀐다 할지, 이런 경우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죠. 내용은 뭐 크게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실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것은 뒤에는 앞에 4권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자평이 원문에 충실하게 그냥 쭉 읽어갈 정도로, 앞에는 지금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얘까지 들고 다시 정리하고 해서. 그런데 이것은 그냥 쭉 읽어가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내용이라 제가 갖다 놨는데, 내용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투간이 뭐다, 그 다음에 회지가 뭐다, 그래서 하나가 투하면 하나를 쓰고, 겸하여 투하면 겸용하고, 투하고 또 회하면 투하고 회한 것을 병용한다, 이런 얘기죠. 잡기는 용신이 하나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원령이론이 투하기만 하면 모두 용신이 자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투간 회지가 성격에 이로우면 유정. 잡기월에서만 자평제는 지금 투간이나 회지를 논하고 있죠. 기타월에서는 언급이 없다. 이것이 언급이 없다고 해서 기타월 당연히 이것을 그대로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일단 확장은 안 하고 있다. 자평진제는 본래 본기 위주다, 월지 본기 위주. 잡기월의 투간 회제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하나가 투하면 하나가 용신이다, 겸투하면 겸투다. 재용식생, 그러니까 재성과 식신이 같이 투간한 경우 재성이 무거우면 재용식생, 그러니까 제격의 식신을 용하는 것이고, 식신이 무거우면 식상생재, 누가 군이고 누가 신이고 뭐 이런 거죠. 자평이제는 이렇게 딱 가려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경중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월에, 그러니까 가을에 만약에 술이다, 술월, 신금과 무토 본기가 투간했다. 그러면 가을이기 때문에 금이 당량한 계절이죠. 그래서 본기 무토보다는 오히려 중기죠, 중기. 신이 더 무겁다. 그래서 신이 주가 되고 본기 무토가 보가 된다. 이 잡기월인 경우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진월에 뭐 을과 개, 을이 당량한 거죠. 봄이기 때문에요. 뭐 이런 식으로 똑같이. 투간 또는 해지. 단투했느냐, 병투했느냐. 양간이 병투했다. 양간 병투하고 또 해지했다. 뭐 이런 거 나눌 수 있죠. 원령용시는 오행을 논하는 겁니다. 격국용시는 십신을 논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봐도 좀 더 깊이 있는 공부가 되죠. 자꾸 자평제에서 용신 쓸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또 나중에 뭐 변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마다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용신이 원령 용신을 말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아까 수국 인성을 언급할 때 오행은
변하지 않는데 십신이 변하는 거죠. 유정, 무정을 볼 때는 격국의 수에 적합한지를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합하다. 그것이 그러면 길하다. 수요에 부적합하면 흉한 거죠. 길한 것은 선한 것과 통하고 그래서 그걸 기초로 십간의 오행이 정해지고 오행에 따라서 십간이 정해지는데 십간을 어떤 십간의 성별이 정해지는 거죠. 격국론에서는 그래서 십신이 주고 오행이 보조한 것이죠. 그래서 거꾸로 판단하는 거죠. 길하냐 흉하냐를 먼저 판단하고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최종적으로 식관과 오행이 결정되는 겁니다. 유정하는 것, 순하고 상승하는 거죠. 투관한 것과 회지하는 것이 모두 유정하다. 그러면 투관한 것과 회지한 것에 서로 거스르지 않고 그 두 개가 모두 격국을 이루는데 서로 도와주는 관계. 이때가 모두 유정하다. 병투한 것이 모두 유정한 경우. 병투한 것이 모두 진중에 예를 들어서 을, 개가 투관했는데 이 을과 개가 모두 격국을 이루며 도움이 되는 것. 그다음에 또 병투했는데 지지에서 또 회지를 했으면 그것까지도 같이 세 개가 같이 격국에 도움이 되는 경우 이런 것이 다 유정한 경우다. 무정한 경우는 뭐 또 반대로 투관하고 해지했는데 그 투관하고 해지하는 것이 서로 거스르는 건 무정한 거죠. 그 다음에 양간이 투관했는데 양간이 서로 다투면 그리고 그래서 격국 이룸에 도움이 안 되면 무정한 거죠. 또 두 양간이 병투했는데 회지했을 경우에 그 회지한 것과 병투한 양간 간에 서로 거스르면 그래서 격국을 이루며 도움이 안 되면 무정한 것이죠. 유정이 무정으로 변하는 것, 좋았다가 안 좋게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무정이 유정으로 변하는 경우는 반대의 경우였죠. 내용은 앞에서 본 것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주석 부분 한번 보시면 격국을 사령 주기로서 취하지 않은 패단은 이렇게 지지가 삼합국을 이루는 경우 용신과 격이 따로 분리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여기 지금 용신은 변했으나 격을 잃지 않는 경우 어쨌건
뭐 월지가 삼합국을 이루는 경우에는 화하는지에 따라서 정하는 거죠. 이 지금 주석 14번 내용은 격국을 사령 주기로서 취하지 않은 패단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앞에 투간 회지 자평이 제일 처음에 뭐 하위 투간, 뭐 하위 회지 이렇게 설명했을 때, 하나가 드러났으면 하나만 쓰고, 겸하여 드러났으면 겸용하고, 뭐 천간에 드러나고 지지에 회합하여 하면 드러난 것과 협합을 병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유정한 경우에는 기라고, 무정한 경우에는 불기라다. 이 말에 대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두 개라고 하면 그러니까 앞에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겸용할 때 실제로는 격은 한 개뿐이죠. 쓴다는 말은 다평들에서 용한다라는 말은 용신로 쓴다는 말이 있고, 그냥 용신 외에 용한다 이렇게 동사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근데 겸용한다는 것은 그 용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용한다라고 쓴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격은 하나일 뿐이죠. 겸투했다, 겸투즉 겸용, 뭐 병투즉 병용, 이런데 두 개 다 쓴다, 두 개 다 격국이 된다, 격국이 된다 이런 말 아니고요. 두 개 다 쓰는데 그 중에서 뭐 주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무거운 것을 쫓는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봐서 성격 하게 되는 것은 다 유정한 것이죠. 유정하는데, 단순히 투간만 보지 말고 거기에 전체적으로 보아서 성격이나 구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월지가 가장 영락면에서는 크지만 월지 본리가 투간했다고 해서 이것으로 바로 격국용신으로 정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격국용신은 삼합을 했는데 삼합이 화하지 않으면 불화. 예를 들어서 월지가 진월인데 간목이라고 하면 진이 수인성으로 삼합국을 이루었는데 이 수로 화하지 않으면, 화수가 불가하면 그냥 격국은 제격이죠. 그런데 이미 삼합이라는 그 자체가 있어서 오행 수가 된 거죠. 이것은 그럼 이 수는 뭐냐? 월령 용신의 오행이죠. 그래서 월령 용신은 오행을 가리키는 거고, 격국용신은 십신이죠.
이게 십간이죠. 오행은 십간으로 표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자평진전이 전구원령 하는 것은 일단은 원령 그 상태로는 오행과 십신이 같은데 나중에 삼합부 화신이 이루어지면 원령 용신의 오행이 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진토가 수로, 그리고 격국도 토, 간목이라고 하면 제격에서 인격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이 화신 삼합국으로 화가 불성하면 그대로 토의 성질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격구용신은 십신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대로 제격이 되고 유지가 되고, 그 대신 원령 용신의 오행은 수입니다. 수. 그래서 용신과 격국이 이제 분리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원령용신 이런 때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연, 속성, 수, 사회 속성, 국용신, 재. 서로 어긋나죠.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본성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특성, 역할, 캐릭터 이런 것들이 갈등을 겪는 구조가 되기 쉽죠. 하여간 이렇게 복잡하게 사주팔자를 끌고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령 주기, 원률 분야에서 정한 대로 사령 주기로 격을 취하자 하는 그런 유파가 상당히 설득 있게 돼버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주보법이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주보법을 제 간법의 핵심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잡기 취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